네, 이 장소가 네, 이렇게까지 찬 거는 정말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떻게 AI와 CX, 우리 서비스 클라우드와 AI, CX 관련된 행사를 조금 재밌게 즐기고 계신가요? 네, 표정을 보아하니 재미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앞에 이제 화면도 많이 보시고 하셨기 때문에 조금 더 비즈니스적으로 저희가 AI에 관련된 또 서비스 클라우드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이 글로벌 팬덤 플랫폼사와 함께 하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의 고민들과 또 우리가 실행했던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고민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우리가 과연 이렇게까지 고객과 함께 지금까지 만들어 올 수 있었을까? 그거에 대한 성공 포인트를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네, 먼저 너는 누군데 여기 앞에 나와서 이렇게 나한테 얘기하니? 라고 혹시나 궁금하실까 봐 소개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는 i2max라는 기업에서 솔루션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박영광이라고 하고요. 관계사인 트레슬에서 마케팅과 AI에 관련한 네,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도 원래는 처음에는 우리나라 D 구축사에서 코어도 개발로 시작을 했고요. 마음 맞는 분이랑 이렇게 마케팅도 같이 부서도 만들고 운행을 하다가 지금은 한국 세일즈포스 트래블레이저 커뮤니티의 마케터 그룹의 또 총괄 리더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사실 위대한 여정의 시작 되게 거창하죠. 네, 되게 거창한데 제가 생각해도 약간 오그라들 정도인데 네, 왜 제가 위대한이라고 설명을 했냐면 지금 와서 우리의 성과를 한번 돌아보니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웠구나 또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와 우리 정말 나름 잘했다 라고 약간의 네, 스스로가 이렇게 하면서 한번 위대한이라는 키워드를 써봤는데요. 저희한테 처음에 온 고객사 역시 네, 이 위대한 고객사 역시 처음엔 고민이 많았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한테 한번 질문해보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네, 세일즈포스를 서비스 클라우드가 아니더라도 이 세일즈포스라는 솔루션을 도입을 하신 분도 있고 도입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도 반드시 계실 겁니다. 근데 거기서 도입하신 분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서비스 클라우드 혹은 세일즈 클라우드 혹은 다른 클라우드를 우리가 네, 구매 도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을 때 과연 우리 비즈니스에 맞게 잘 사용하고 계십니까? 지금 구축해서 사용하고 계신 부분이 마음에 드십니까? 네, 마음에 드시는 부분도 있고 안 드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이거를 제가 왜 질문을 했냐면 세일즈포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어떠실지 모르지만 굉장히 비싼 솔루션입니다. 네, 그만큼 그런데 좋은 솔루션입니다. 괜히 이제 그 전에 세션에서 말씀드렸던 글로벌 1위 솔루션이 아닙니다. 그만큼 좋고 비싼 솔루션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부분을 잘 내재화하고 우리 비즈니스에 맞게 맞추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과 이 솔루션을 도입했다는 건 결국엔 우리가 들인 돈 대비 성과를 얻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거에 대한 ROI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연 이 비즈니스가 우리가 앞으로 확장성까지 고려했을 때 잘 만들어지고 있는가 잘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고민을 안고 우리한테 왔습니다. 네, 기존에 사용하던 고객이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같이 고객과 함께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고객이 일단 웹 서버를 기준으로 네, 구동을 하고 있었고 우리의 세일즈포스 즉 서비스 클라우드 자체도 AWS 위에 있으니까 오케이 일단 고객한테 처음에는 우리가 심리스한 하나의 통합된 솔루션 경험을 무조건 제공해야 된다. 에러가 일어나든 정말 대용량의 어떤 상담이라던가 이런 거를 처리할 때 에러가 나거나 조금이라도 상담이 지연되는 에러가 났을 경우에는 이들한테 굉장히 치명적인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고민 끝에 프라이빗 커넥터를 통해서 외부망을 통하지 않고 직접 연결하는 방식을 선택했고요. 이렇게 같은 서버 아래 올라가 있는 단계에서 저희는 슬랙이라는 또 하나의 고객의 채널을 또 저희 세일즈포스에 또 좋은 채널이죠. 이 슬랙을 이용해서 우리가 같은 서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에러든 이런 게 있을 때마다 저희는 슬랙으로 바로바로 저희도 고객도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해보자고 생각했습니다. 결국에 이러한 노력들 덕분에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단계부터 고객의 혁신을 위해서 생각하기 시작했고요. 결국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그림을 만들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서비스 클라우드를 처음에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저는 솔직히 상담사입니다. 그리고 상담을 누구에게 배정할지가 또 중요합니다. 이 기업에게 더 중요했던 이유는 여기는 글로벌 팬덤 플랫폼사입니다. 글로벌이 들어갑니다. 5천만 국민 대상도 아니고 글로벌 그 몇십억 되는 대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케이스가 들어왔을 것이고 상담 문의 건수가 들어왔을 것이고 그거를 처리하는 상담사한테 그 케이스를 배정하는 거는 정말 많은 의사결정이 있어야 할 겁니다. 시스템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신속하게 이거를 오류 없이 에러 없이 라우팅하는 기능에 초점을 맞췄고요. 두 번째로는 확장성입니다. 상담사는 자신의 스킬이 내가 오늘은 일본어와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상담사였다가 한 달 뒤에는 난 영어까지도 마스터를 했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네. 그렇게 됐을 경우 나의 스킬을 하나를 추가를 했을 때 그 스킬대로 나한테는 이제 영어 문의까지 오게끔 그렇게 확장될 수 있게끔 솔루션을 만들어내고 싶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로벌이다 보니까 다양한 언어가 필요했습니다. 네. 이것들을 모두 다 대응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제가 보통의 케이스를 생각해 봤을 때는 라우팅의 구조 사실 조금 이제 여기는 다 아시겠지만 채널에 따라서 사실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은요. 그러다 보니까 한 채널로 모일 때 우리는 에스컬레이션, 즉 우리가 만약에 내가 상담을 받았을 때 이거는 조금 나와 맞지 않아 그러면 수동으로 다른 상담사한테 배정하거나 그거를 중간에서 사람이 수동으로 다른 사람한테 배치를 해줬어야 됐습니다. 할당을 해줬다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 서비스 클라우드의 옴니 채널의 기능 중에 이제 하나인 이 스킬이라는 기능은 한 번 또 추가하면 뺄 수도 없습니다. 레코드 삭제도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을 통합적으로 잘 관리하고 또 이렇게 복잡한 것을 우리는 이거를 한 판에 그려두고 정말 우리도 고객도 보기 쉽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해답도 역시 서비스 클라우드 안에 있었어요. 저희는 인핸스드 옴니 채널이라는 것 안에 옴니 채널 플로우를 열어서 고객과 한 땀 한 땀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화면 열어놓고요. 어떤 케이스가 어떤 방식으로 들어왔을 때 이렇게 할당이 되면 된다라는 것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고객과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고객도 본인이 어떤 경험에 의한 요구사항을 내놓고 그냥 우리를 믿고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함께 요것들을 검증해 나가는 단계를 지속적으로 정말 오랫동안 거쳤습니다. 그 결과 이런 그림이 나타났고 이게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요게 우리가 실행되고 나서 재할당률이 원래 50%나 됐던 것들을 10% 미만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굉장히 좀 재밌는 하나의 건이 있었는데 사실 저희가 상담이라고 하면 글로벌 팬덤 플랫폼사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당연히 아이돌, 배우 이런 이제 분들이 떠오르죠. 이렇게 글로벌 팬덤 플랫폼사의 이제 대부분의 이런 고객들 같은 경우 굉장히 반복적이고 또 혹은 공격적인 메시지를 하기도 합니다. 그거를 저희가 유식한 말로 총공이라고 부르는 역할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제가 쉬운 예를 들어드릴게요. 저는 실제로 아이브 장원영님의 팬이에요. 엄청 팬이에요. 너무 좋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화면에서 어느 날 뭔가를 보다가 원영이가 막 눈을 막 비비고 있는 거예요. 피곤해서. 그럼 제가 이제 적는 겁니다. 저희 이제 큰일 날 뻔했네. 고객사 이름 나올 뻔했어요. 저희 플랫폼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원영이 아침 8시마다 루테인 먹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오후에는 저희 반드시 저녁에 그것도 밥 먹이고 30분 뒤에 정확하게 오메가3 먹여주세요. 이거를 정성스럽게 1분에 하나씩 저희한테 사례로 보냅니다. 이런 것들을 상담사는 수동으로 하나씩 처리를 해야만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것들을 빠르게 처리하게 하고 상담원들이 본인 진짜 상담이 필요한 고객한테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는 요거를 패턴화시킨 작업을 진행했고요. 이렇게 등록된 문구 혹은 단어들을 기준으로 자동으로 상담을 클로징시키는 하나의 로직을 구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효과로 상담사들은 정말로 상담이 필요한 인력에게 집중했고 여유가 생긴 만큼 상담 품질은 당연히 올라가게 돼 있겠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자동화 영역을 열심히 생각하다 보니 우리는 그럼 인력도 줄일 수 없고 가장 컨택 센터의 가장 큰 어떤 과제들이죠. 또 언어가 다양하다 보니까 전문화된 인력도 필요하고요. 리소스도 너무나 과부하가 되고 있습니다. 이벤트는 2,000개 정도고 네, 발생하는 게 또 한 달에 많으면 케이스가 2만 건까지도 찍힙니다. 네, 사람이 하기엔 너무나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옆에 똑똑한 하나의 동료 혹은 친구 혹은 좋은 상사 혹은 네, 직원을 두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 답을 저희는 에이전트 포스로 한번 구현해 봤어요. 첫 번째는 저희가 고민하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가 이제 가서 보니 상담원들이 상담이 끝나게 되면 상담에 대한 목적 그리고 요약 내용을 작성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자연어로 작성을 해야 되다 보니까 상담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하나의 상담 건수를 처리하기도 바쁜데 이렇게 요약 내용까지 작성하는 어떤 게 있었어요. 네,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버튼 클릭이나 아니면 상담이 종료된 시점에 자동으로 네, 문의에 대한 이제 목적과 요약 그리고 감정 상태까지 센티멘트 아날리티스라고 하는 영역까지도 구현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보기 좋게 컴포넌트로 만들어냈죠. 네, 그 결과 데이터 관리를 굉장히 효율적으로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관되고 또 상담원들의 그런 노고를 줄임으로써 또 상담에 집중할 수 있는 효과를 낳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네, 답변을 추천하는 내용인데요. 실제로 제가 컨택센터를 저희가 방문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한쪽에는 응답하는 화면, 한쪽에는 엑셀 화면을 켜놓고 그 템플릿을 그 상담의 목적에 맞는 그 모범 답안을 복사해서 수정해서 보내고 계셨어요. 근데 더욱 놀라운 건 정말 손이 빠릅니다. 네, 거의 몇십 초에 하나씩 정말 빠르게 쳐내고 계셨어요. 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희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정말 존경스럽고 전문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걸 좀 더 쉽게 또 각자가 가지고 있는 템플릿이 아니라 공용으로 하나의 상담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없을까 하다가 역시나 옆에 똑똑한 친구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에이전트 포스를 기반으로 한 다국어 지원이 가능하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결국에는 우리는 버튼 클릭 한 번만으로도 기존에 있는 우리가 템플릿에 있던 내용을 바로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 영역으로까지 가져올 수 있게끔 구성을 했고 이 구성된 영역을 조금만 수정해서 보낼 수 있도록 만들어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상담원들은 더욱더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해졌겠죠. 그 다음에 저희가 가장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고 고객과도 가장 많이 얘기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상담이 끝났으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바로 답변의 품질 유지를 위한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이렇게 관리하는 건 우리가 슈퍼바이저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담이 끝났어요. 상담의 목적과 요약 내용도 봤어요. 센티멘탈 봤어요. 그럼 거기에 너는 참 잘했구나 100점 만점에 뭐 90점, 너는 70점, 100점 아니면 뭐 별 5개, 별 4개, 별 3개 줘야 되겠죠. 이걸 누가 할까요? 사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준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런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하나의 또 똑똑한 친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분들의 어떤 기준표를 받아냈고요. 그 기준표를 열심히 학습을 시키고 그라운딩도 하고 이것저것 열심히 시도를 한 끝에 이 상담원들에 대한 상담의 내용에 대한 것을 분석하고 또 그 분석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 점수까지 매길 수 있는 즉 100점에서 이 항목이 빠졌어? 3점 감점, 이 항목이 빠졌으면 2점 감점 이런 식으로 해서 평가를 남기게 했습니다. 이렇게 평가를 남긴 부분에서 만약에 100점을 받은 베스트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면 슈퍼바이저 분들이 선별해서 다시 한번 에이전트 포스를 우리의 똑똑한 어시스트를 훈련시키게끔 만들었습니다. 가면 갈수록 답변의 품질은 높아질 것이고요. 가면 갈수록 이 똑똑한 친구는 더욱 스마트해질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잊어먹을 뻔했어요. 네, 또 하나 밑에 보시면 저희가 디펙트 요인이라고 하는 걸 남겨놨습니다. 어떤 점 때문에 이 부분이 만점이 안 나왔어라고 제시를 하고 그 옆에 이 똑똑한 친구는 앞으로 너가 이렇게 상담을 남기면 더 만점을 받을 수 있을 거야라고 답변까지도 어떻게 보면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세 가지의 포인트가 있는 것 중에서 첫 번째 서머리 같은 경우, 요약 내용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기존에는 수동으로 본인이 분석하고 했어야 요약했어야 되는 내용을 파악하는 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저희가 하나의 어떤 효율화를 이뤘다고 저는 생각하고, 두 번째는 바로 답변 추천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에는 사실 뭐 옮기고 해서 클릭하는 시간 뭐 클릭을 한 5번 평균 했다면 이제는 2번 내지 1번으로 줄일 수 있는 거를 수행을 했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자동화를 시킴으로써 인력으로는 조금 비싸거나 인력으로는 조금 벅찬 일들, 과부하가 되는 리소스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약 한 4분이 남았는데 저희의 성공 포인트를 조금 얘기하고 싶은데요. 사실 제가 바로 어제입니다. 장표도 다 만들고 어제 이제 조금 기사를 읽다가 되게 슬픈 기사를 봤어요. 외국에서 어느 한 유명 컨설팅 업체가 외국입니다. 다 외국이에요. 유명 컨설팅 업체가 AI 관련된 컨설팅 수주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해당 이제 컨설팅을 의뢰한 이제 기업은 거의 제가 알기로 한 200억 가까이를 썼다고 합니다. 그 AI 컨설팅에. 그런데 이들이 기사에 나온 말에 의하면 우리는 몇백억을 써서 그냥 AI에 관련된 미래의 그냥 전망 그리고 발전 가능성에 대한 보고서만 받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비즈니스를 이해하지 못했나? 혹은 기술이 딸리나? 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의 성공과는 또 어떤 연관이 있을까? 그래도 우리는 작은 하나의 자동화 혹은 에이전트를 이뤘는데 이것과는 또 어떤 연관이 있고 왜 이 산업은 이토록 어려울 것인가를 한번 빗대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술적으로는요,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회고를 했을 때 생각했던 기술적인 건 저희는 세일즈포스의 베스트 아키텍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사용하세요라고 만들어 놓은 솔루션이에요. 그런데 고객의 비즈니스는 천차만별입니다. 같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같은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고객조차도 그걸 운영하는 사람이 다르고 그걸 운영하는 회사의 전략이 다릅니다. 또 하나 문화도 달라요. 우리는 그 회사의 이 솔루션을 잘 사용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가장 기본적인 단계로 내려가서 이 데이터 모델이 이 고객과 맞아? 라고 반문하는 겁니다. 저희의 고객 역시 데이터 모델을 저희가 지식 문서, 즉 널리지를 기반으로 재설계했어야 됐고요. 그것들을 저희는 재설계를 하고 또 아까 QA에서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고객이 사실 평가 기준이라는 게 있으면 평가 기준은 과연 평생 똑같을까요? 아니요. 전략마다 상황마다 평가 기준은 적게는 한 달에 한 번, 많게는 주에 한 번씩 바뀐다고 합니다. 이것들을 만약에 저희가 개발한 거 그대로 한다 그러면 저희한테 그 바뀐 평가 기준을 주고 저희는 또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뭐 그라운딩을 하든 뭘 하든 해서 학습을 시키고 또 고객은 그걸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저희가 테스트하고 배포하면 고객은 사용해야죠. 근데 이러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주에 한 번씩 바뀌는데. 그래서 저희는 생각했어요. 이거 바꾼 다음에 바로 고객이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걸 저희는 솔루셔닝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네. 고객이 원하는 기능 중에 가장 급하고 정말 필요하고 우리의 손을 덜 탈 수 있게 하는 영역은 모두 다 솔루셔닝화 시키자. 그래서 고객은 지금도 고객이 스스로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그리고 디펙트 요인 점수까지도 정한 대로 바로바로 수정돼서 반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데이터 모델을 재설계하고 솔루셔닝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지만 가장 놓치기 쉬운, 특히나 저희 같은 구축사로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죠. 바로 CI/CD입니다. 저희는 이때까지 수행한 대부분, 아니 그보다 더 많은 모든 기업에서 이 CI/CD라는 정말 중요하지만 어쩌면 귀찮은, 어려운 이 부분을 같이 수행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그 덕분에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은 부분보다 프로젝트들보다 30%의 행상성 그리고 30%의 더 빠른 구축을 진행할 수 있고 개발부터 테스트 배포까지도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시스템 구조를 최적화해서 설계하고 고객이 우리를 거치지 않고도 스스로가 계속해서 솔루션을 잘 사용할 수 있게 만들고 이 구조를 조금 더 빠르게 불가피할 경우 우리가 개발해야 될 때 이것들 더 빨리 고객에게 경험을 전달해주고 적용시킬 수 있는 이 구조를 우리는 고민했고 결국 여기에 저는 성공 포인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사실 세일즈포스를 고려하고 계시기 때문에 온 거 알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누구나 똑같이 구축하지도 누구나 똑같은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제가 세일즈포스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고요. 이 부분을 꼭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셔서 저희와 같은 혹은 정말 고객사가 신뢰할 수 있고 또 그만큼 기술력도 있고 고객사의 비즈니스를 이해하고 또 고객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 함께 또 다른 위대한 여정을 한 번 더 도전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